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 역시 단풍놀이는 이게 등산하면서 즐겨야지. 야, 멋지다 멋져. 이 오늘 등산이 좀 힘들긴 하네. 아이야.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걷든 하지. 둘, 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네. 야, 이거 등산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아유,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나저나 이거 또 어떻게 내려가나? 단풍놀이고 뭐고 이거 병원부터 가야겠네. 아이고 어떡해. 등산하실 때 물이 좀 마셨나 봐요. 네.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무릎 검사 좀 해봐야겠어요. 잦은 등산으로 무릎에 통증이 생긴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무릎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요 무릎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허효승 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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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민 원장님이 네.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하면서 여성 원장님은 처음 봬요.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요 무릎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무릎의 구조를 알아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무릎의 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우리 무릎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에는 허벅지뼈, 정강이뼈, 그리고 종아리뼈, 무릎뼈가 있습니다. 우리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닿는 부위는 관절 연골로 덮여 있고 그리고 정강이뼈 위에는 반월상 연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 있어요. 네. 이 반월상 연골은 충격을 흡수해주고 체중을 분산시켜주고 연골에 걸리는 압력도 완화시켜주면서 이 관절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제 구조물입니다. 네. 그렇고 우리가 관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줄여주는 점액낭도 있고 그리고 관절을 싸주는 관절낭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무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영어로 되어 있는 거죠, 저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십자인대가 있어서 네. 허벅지뼈와 정강이뼈를 안쪽에서 이어주고 네. 안과 밖에서 측부인대가 앞쪽에서는 슬개인대가 우리가 뼈랑 뼈를 이어주면서 안정성을 부여해 주는데요. 그리고 이 겉을 대퇴사두근이랑 햄스트링 등과 같은 근육들이 싸면서 힘과 그리고 안정성을 부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무릎 관절은요. 이 체중을 부하하는 굉장히 큰 관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무릎 관절이 허벅지뼈가 정강이뼈에 얹어져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관절에 비해서 다치기가 쉬운 관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고 또 충격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네. 우리가 퇴행성 병변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기 쉬운 관절이에요. 그렇군요. 괜히 무릎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좀 욱신욱신거리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괜히. 특히 또 비 내리는 날 맞아요. 무릎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미신 씨가 많이 그러잖아요.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저 무릎 통증을 호소를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통증을 동반한 질병들이 있잖아요. 어떤 질병들이 있을까요? 무릎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1차 진료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퇴행이 진행이 돼가면서 연골이 닳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무릎 관절 내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해요. 주로 비만하거나 50세 이상의 여성분들 그리고 60, 70대이신 분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무릎 연골 연화증이라는 네. 질환도 있는데요. 네. 이 무릎 연골 연화증은 주로 활동량이 높은 젊은 나이에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오. 주로 나타나요. 네. 이 무릎 연골 연화증은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릎에 무리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경우에 이제 딱딱했던 연골이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슬개골의 지지가 불안정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비교적 그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좀 맞습니다. 통증을 네. 호소하나 봐요. 그리고 더 아파지네요. 갑자기. 뭐 그 외에도 네. 뭐 네. 축구나 농구와 같은 그런 격한 스포츠 활동이나 아하, 그렇죠. 이제 네. 외상으로 인해서도 인대나 연골 그리고 슬개골 이런 뼈들이 골절이 될 수도 있고 파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무릎뿐만이 아니라 허리의 질환으로도 무릎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추간판 탈출증이나 네. 뭐 협착증 등과 같이 허리 질환의 방사통으로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이나 하지 정맥류 등과 같은 질환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든 오래 그리고 자주 사용하면 네. 닳아지고 문제가 생기기 그렇죠. 마련이잖아요. 네네. 무릎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무릎의 조직들이 이제 닳아지게 돼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나 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자세를 이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무릎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외상이나 네. 비만이나 뭐 비틀림 손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움직임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참 마음 아프게도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무릎 이제 이 연골들이 닳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증상의 경도에 따라서 삶의 질이 좌지우지가 되기도 하는데 좀 단계별로 증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선생님? 네, 무릎 관절은 노화나 체중 부하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부 충격들을 받기 때문에 서서히 약해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 무릎 관절에 퇴행이 일어나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4단계로 알려드릴게요. 아, 4단계? 네 단계요? 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네.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하면서 근육과 인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네. 통증들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때는 관절 연골이 많이 닳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관절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 구간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지금 통증만 그림 보면 약간 있는 거죠?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단계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네. 두 번째 단계는 연골의 수분이 줄어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절 연골이 다른 단계인데요. 네. 이때는 우리가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고 붓고 열감이 생겨요. 아침에 일어날 때 빳빳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관절 연골이 더 닳고 변형이 되는 단계예요. 변형. 네. 네, 이때는 만성 염증으로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붓고 열감이 있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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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고 펴기도 힘들다 보니까 무릎을 꿇는 자세도 어렵고요. 이제 다리가 서서히 오다리로 변형이 되어 가려고도 해요. 이제 심한 경우에 무릎에 딸깍거리는 소리도 나고요. 네, 들어봤어요.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4단계는 이제 네. 관절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와 뼈끼리 서로 직접적으로 닿는 단계예요. 너무 아프겠어요. 네, 맞습니다. 쿠션 역할을 하던 연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한 통증을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리 변형도 이제 굉장히 심하게 오는 단계로 오다리나 개다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단계별 무릎 통증 4단계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치료를 잘해야 되잖아요, 원장님. 맞습니다.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이 무릎 증상의 정도나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한방 치료법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방 치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고 네. 혈액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침 치료와 약침 치료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 치료는 최근에 이제 무릎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봉침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확 잡아주고 네. 그리고 면역 조절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무릎 관절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퇴행을 억제를 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우리 한약 치료도 있어요. 오늘은 그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 중에 좀 한 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죠. 네. 자, 질병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분 많잖아요.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무릎 질환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벅지 강화 운동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지면 부상도 당하기가 쉽지 않고 네. 그리고 무릎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증상을 완화해줘요. 음. 대표적으로는 평지 걷기, 걷기 네. 운동. 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등산이나 달리기, 줄넘기 등과 같은 운동은 무릎 관절의 충격과 부하를 좀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를 않고 있어요. 운동 그렇군요. 자체는 좋지만 무릎 관절에 충격을 좀 가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연골 손상이 있으신 분들, 고령분이신 분들은 이제 수영이나 수중 걷기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질병 유행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소개 좀 더 맞습니다. 해주세요. 찜질을 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찜질이요? 네, 오. 만성 통증에는 따뜻한 찜질을 그리고 다치거나 우리 외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릎이 갑자기 부어오르는 경우에는 차가운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바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습관 관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네. 이 자세는 반드시 피해라라고 어. 하는 자세를 3가지를 알려드리거든요. 저는 많이 중요한 들었던 거네요. 게 그 우리가 흔히 그 앞바다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또 하나 들은 것 중에 쪼그리고 앉는 자세? 네. 그 자세는 뭐 하지 마라, 피해라 맞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앞바다리 하는 자세, 네. 쪼그리 앉는 자세, 그리고 무릎 꿇는 자세 이 3가지는 꼭 피하라고 저는 환자분들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어. 그거 할 때마다 엄마랑 싸워요. 엄마 쪼그리고 앉으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 통증이 있는데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중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아하. 우리가 10kg가 증가할 때마다 걸을 때 30kg에서 60kg 정도 하중이 더 걸린다고 해요. 와. 그리고 이제 비만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퇴행성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거나 더 문제가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은 온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한 관절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보온에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가을인데 어떡하죠? 그 건강한 무릎 관절 관리를 위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잘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합병증이 따라오기 마련일 텐데 우려되는 합병증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무릎 관절은요, 충격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고 체중 부하를 하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일단 손상이 발생이 되면 네. 일상생활 중에 점점 더 손상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릎에 관절 운동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심한 경우에는 무릎이 구부러진 채로 굳어져서 무릎을 구부리고 펴기가 좀 힘든 정도로 심한 관절 운동 장애를 남기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관절 연골에 손상이 오고 관절이 변형이 되면서 비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척추신경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당부해 주세요. 요즘 부쩍 추워지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무릎 관절은 이럴 때 주변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뻣뻣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무릎 관절을 굉장히 다치기가 쉽게 되는데요. 가을철 산행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야외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보온에 꼭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시면 곧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무릎 통증은 우리가 50대 이상부터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젊은 연령층도 외상이나 운동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무릎 통증들이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릎 통증이 발생하면 제때 치료를 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무릎 관절의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허효성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